안녕하세요.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. 제가 이제 최근에 실질적인 훈련법들, 마스케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죠. 그 방법들대로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분명히 좋아지긴 할 거예요. 특히 이제 어떤 소리를 듣고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, 왜냐면 내 소리는 객관적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적인 것, 실제로 이렇게 울림이 있다거나 여기 콧김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거나 입을 막았을 때 소리가 잘 난다거나 이런 것들, 그런 것들, 그리고 턱이 열려있는 어떤 모양, 내가 거울을 보고 우 모양이 늘 들어있는가,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현상적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처음에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하게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을 해드리려고 해요. 음역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물어봤는데요. 성악가들의 음역 다양하게 있죠. 그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오늘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여자는 소프라노, 메조 소프라노, 알토, 콘트랄토라고 그러죠. 알토 이렇게 세 개가 있고, 남자는 테너, 바리톤, 베이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. 이 정도는 아마 아실 텐데, 원래 처음에 오페라가 시작이 됐을 때 16세기 모차르트부터 이렇게 본격화되면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. 역할이 그냥 소프라노와 콘트랄토, 테너와 베이스 이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더 이게 극이 사실화되기 시작하고 아주 현실주의적인 그런 오페라들이 나오면서 캐릭터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필요로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중간 음역대, 메조 소프라노나 바리톤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, 또 그 사이에 베이스 바리톤도 막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세분화돼서 전문적인 그 역할에 맞는 전문적인 가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요, 사실 오페라에 있어서는 아주 발전적인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, 또 한편으로는요, 그렇게 세분화를 시켜 놨기 때문에 성악가들이 안주하는 그런 효과도 사실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조금 어정쩡한 고음이 잘 나지 않는 좀 무거운 테너 같은 느낌이었다. 그런데 바리톤이라는 음역이 생기면서 그거 하니까 편하죠. 그래서 그냥 바리톤으로 자기는 계속 공부를 해서 더 이상의 어떤 훈련은 물론 하지만 그 음역의 어떤 그 위에 꼭 테너면 더 고음을 내야 되는 그런 역할들,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분화 시켜놨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편해졌다,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어쨌든 장단점이 있겠죠. 관객 입장에서는 여러 개 이렇게 다양하게 전문적인 그 음역에 맞는, 그 역할에 맞는 전문적인 가수들이 생겨나면 그만큼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거지만, 반면에 좀 예술적인 그 테크닉적인 면에 있어서 사실은 더 다양한 기교, 더 극대화 시켜진 그 목소리를 사용하는 성악가를 우리가 잘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단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대표적인 가수가 마리아 칼라스라는 성악가죠. 아주 세기의 벨칸토 가수인데, 이 마리아 칼라스는 메조 소프라노부터 소프라노까지, 그리고 콜로라투라 역할까지 다양한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. 그게 사실은 예전 벨칸토 시대의 그 마에스트로들, 그 선생님들의 그 사명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훈련법은 사람을 먼저 얘는 테너다, 얘는 바리톤이다, 베이스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르치지 않았고요. 일단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훈련을 시킨 다음에,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가장 어울리는, 가장 멋있는 소리가 나는지 그거를 이제 가지고 방향을 맞춰가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음도 다 잘 내고 고음도 다 잘 내게끔 되어 있었어요. 근데 이게 나는 베이스이기 때문에, 나는 바리톤이기 때문에 고음이 안 나, 이렇게 얘기하는 성악가들이 요즘은 많은데,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옛날 벨칸토 마에스트로들도 마찬가지고요. 누구든지 노래 가면 고음은 어디까지든,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든지 날 수 있고요. 또 저음도 누구든지 개발하면 어느 정도까지는
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. 아주 극고음이나 뭐 극저음까지는 타고난 소리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성대의 길이가 요만하다 그랬잖아요. 아주 짧기 때문에 여기서 크기가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개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3옥타브 정도, 거의 3옥타브 정도까지는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실제로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. 근데 그렇게까지 음역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,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.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전천후 가수가 되는 거죠. 어쨌든 그래서 소프라노, 뭐 메조 소프라노, 알토 이렇게 있는데, 우리가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 형용사들이 있어요. 이 소프라노냐, 뭐 테너, 바리톤, 베이스, 뭐 메조 소프라노, 알토에다가 붙이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리릭이라는 단어죠. 리릭고, 뭐 서정적인 이런 의미인데, 리릭 테너, 리릭 바리톤, 뭐 리릭 베이스, 리릭 소프라노, 리릭 메조 소프라노, 뭐 이렇게 그 단어를 붙이는데, 이게 뭐냐면 아주 전형적인 그 뭐 서정적인 성악가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가장 중간쯤 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. 테너에서도 아주 특별히 고음을 잘 내는 가벼운 테너가 있고요. 그런 테너를 레제로라고 합니다. 레제로라는 말이 가볍다라는 뜻이거든요. 레제로 테너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중간 아주 서정적인 테너, 리릭 테너라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아주 그 강질의 까랑까랑한 뼈를 울려서 완전히 이렇게 찌르는 듯한 소리를 내는 그런 테너를 스핀토 테너라고 그래요. 스핀토 테너. 그 다음에 그런 음색은 아주 까랑까랑하진 않지만 너무너무 풍성하고, 바리톤 베이스처럼 정말 풍성하고 힘있는 영웅적인 소리를 내는 테너를 또 드라마틱 테너라고 그러죠.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레제로 테너, 리릭 테너, 그 다음에 스핀토 테너, 드라마틱 테너. 근데 이 4가지도요 이제 다른 파트에도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.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데, 이 4개도 다 이렇게 겹쳐요. 그게 뭐 하나만 딱 나는 무조건 레제로다 이게 아니라, 리릭 레제로가 있고요, 리릭 스핀토가 있고요, 또 스핀토 드라마티코가 있고요.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붙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구분은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. 그냥 그 역할에 따라서 좀 더 뭐 그런 형용사를 이렇게 붙일 수는 있지만, 전형적인 어떤 레제로 테너, 전형적인 리릭 테너, 전형적인 스핀토 테너, 드라마틱 테너,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 3가지 중에서 4가지 중에서요, 이 스핀토라는 말은, 사실은 스핀토는 조금 더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. 이게 약간 무게감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레제로와 리릭과 그 드라마틱, 이렇게 3가지는 약간 그 음색의 무게를 비중을 많이 두긴 하는데, 스핀토라는 것은 훨씬 더 음색, 그 질감엔,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벨칸토에서 얘기하는 이 뼈를 울리는 그 자기 음색의 그 질감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소리, 그런 뭐 구분일 수 있고요.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 콜로라투라라는 거 있죠.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 이제 레제로 소프라노가 있고요, 또 리릭 소프라노가 있고, 뭐 드라마틱 소프라노 있고, 뭐 스핀토 소프라노도 물론 있지만, 우리가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이거를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, 콜로라투라를 아주 레제로 중에서도, 가벼운 소프라노 중에서도 아주 극고음까지 기교를 화려하게 부리는 가장 가벼운 소프라노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거는 조금 이제 와전된 얘기고요. 이 콜로라투라라는 얘기는 스핀토처럼 어떻게 보면 그 음색과 그 기교에 더 치중을 한 구분이에요. 그래서 레제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있고요,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도 있고요, 드라마틱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도 있어요. 아무리 내가 음색이 두껍고 그런 소리를 가졌어도 기교가 화려하게
고음까지도 그 정확한 음정을 가지고 악기처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아주 스타카토 같은 음정 그 기교들을 화려하게 잘 한다. 그러면 그 사람은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교냐 아니면 음색이냐 음질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구분이 달라져요. 근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. 뭐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제가 얘기했던 기본적인 네 가지의 콜로라투라는 좀 화려한 기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